예, 안녕하세요. 저는 파이어에서 기술 지원하고 컨설팅 담당하고 있는 이진원입니다. 오늘 저희 행사에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죄송합니다. 식사하시고 이제 많이 좀 피곤하실 것 같은 시간인데요. 오늘 저희가 이제 쭉 행사 안내를 보셔서 알겠지만 저희가 이제 세 가지 트랙으로 해서 이제 세미나 오후 세션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사전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제 실제 위협을 어떻게 탐지해내고 방어할 수 있는지, 그리고 침해가 되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어떻게 거기에 대응을 할 수 있는지, 이 세 가지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제가 이번 시간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그러니까 여기 제목에는 제가 악성 코드라고 했는데요. 단순히 저희가 악성 코드를 오늘 말씀드리려는 건 아니고요. 파이어아이가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이제 비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무래도 탐지를, 그러니까 사전에 이제 안 좋은 것이 들어왔을 때 그걸 빠르게 탐지해내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는지, 이런 것들을 규정하는 것에 아마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이 제일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이어아이가 사실 어쨌든 사람이 만든 솔루션이기 때문에 완벽할 수는 없겠죠.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나 이런 것들을 최대한 빠르게 보완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진화해 나가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향후의 비전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어떻게 지금까지 이제 발전해 왔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오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버 공격은 이제 계속해서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특히 APT라고 하는 공격들은 표적을 딱 정해놓고 그 표적에게서 내가 뭔가를 빼내야겠다는 굉장한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방어하는 사람이 방어하는 방법이 발달해서 그거를 잘 막게 되면은 뭐 그냥 몇 번 공격해 보다가 여기가 잘 막으니까 이제 그만 공격해야지 하는 게 아니고, 공격하는 방식을 바꿔서 추가적으로 계속 공격을 해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 APT 공격에 있어서 포기라는 건 없는 거죠. 포기나 이제 중단 없이 계속해서 이제 자기들도 더 공격을 고도화시키고 발전시키면서 이제 공격을 해나가게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이제 파이어아이도 그 공격들을 막는 최일선에 있는 이제 현재 국내나 해외 전 세계 시장 점유율 1위이기 때문에 최일선에서 그거를 막고 있다 보니까 함께 그런 기술들을 보면서 함께 발전을 막는 기술 또한 계속 발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전에는 이제 간단하게 이제 그냥 파일 다운로드, 그러니까 뭐 게시판이라든지 웹하드라든지 이런데 그냥 링크되어 있는 파일들을 내려받아서 그게 정상으로 소위 말하는 트로이 목마 악성 코드죠. 이런 식의 이제 정상으로 오인을 해서 그거를 설치하고 실행하면서 악성 코드에 감염되도록 만드는 이런 단순한 형태가 좀 많았다면, 여기에서 이제 조금 진보돼서 나온 것이 멀티플로우 기반의 드라이브 바이 다운로드형 악성 코드 배포나 유포 같은 것들을, 이런 방식들이 이제 많아졌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드라이브 바이 다운로드형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PC에 있는 인터넷 익스플로러라든지 아니면 크롬이라든지 아니면 자바라든지 플래시라든지 여러분들 PC에 사용하시는 이런 어플리케이션들이 가지고 있는 취약점을 유발시킬 수 있는 소위 말하는 익스플로잇이라는 코드를 만들어서 그걸 정상적인 웹사이트에 심어 놓는 거죠. 첫 번째하고 다른 점은, 첫 번째는 다운로드를 하는 주체가 여러분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능동적으로 이 파일을 다운로드해서 설치하고 더블 클릭해서 실행까지 시키는 겁니다. 사람이. 물론 사람이 그게 악성 코드인지 알고서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겠죠. 그게 이제 정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속아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더 이상 이제 사람들이 보안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주의를 하기 시작하면서 좀 확인되지 않은 파일, 이런 것들을 실행시키지 않다 보니까 공격자 입장에서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 이 사람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파일을 내려받고 그 사람의 동의 없이 파일을 실행시켜야 될 필요성이 생긴 거죠. 그래서 나온 게 소위 익스플로이트 코드를 이용한 드라이브 바이 다운로드형 공격 방법, 이런 것들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찬가지로 백신의 이제 다양한 기법들이 발전을 하면서 백신을 회피할 수 있는 이런 악성 코드들도 빠르게 이제 발견되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이제 3.20 때 겪어봤던 것처럼, 그리고 이제 전 세계가 주목했던 이제 소니 픽처스 해킹 사건이라든지, 이 당시에 이제 나왔던 것들이 소위 말하는 시스템을 파괴하는, 저희 3.20 때는 이제 MBR이라고 하는 이제 부트 섹터를 전부 다 파괴시켜서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이제 동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악성 코드였는데요. 그런 식의 이제 악성 코드들이 또 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한 가지 방법으로는 이제 인터넷 사용이나 이런 것들에 사람들이 제약을 가하고 망분리도 시키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조치들을 이제 하기 시작하니까 그러면은 조금 더 표적화해서 공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소위 말하는 스피어 피싱이라고 하는 이메일을 기반으로 해서 사용자를 속여서 이제 악성 코드를 실행시키게 만드는 이런 방법들도 최근 몇 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방법이죠. 2004년에 이제 파이어에이가 생기고 나서요. 파이어에이가 이제 상용으로 가상 머신을 이용해서 방어하는 솔루션을 처음 선보인 게 2006년 말 2007년 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제 파이어에이가 이제 매년 한 100% 이상씩 성장을 하면서 중요 회사들이 파이어에이들을 많이 구입하고 그리고 가상 머신을 가지고서 패턴 없이 행위 기반으로 탐지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방어를 능동적으로 하기 시작하니까 그때 나오기 시작한 게 소위 가상 머신을 회피할 수 있는 악성 코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악성 코드가 내려받아질 때 그 환경이 진짜 물리적인 PC 환경인지 아니면 가상 머신 환경인지를 판단한 다음에 가상 머신 환경이면은 동작을 안 하도록 하는 거죠. 가상 머신 회피형 악성 코드는 굉장히 유형이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간단하게는 뭐 드라이버나 이런 걸 체크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조금 더 복잡하게는 사용자가 그러니까 사람이 실제 PC를 쓰고 있는지 안 쓰고 있는지를 간접적으로 체크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저희가 한 2년 전에 발견한 그 회피 방법 중에 하나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악성 코드가 실행되기 전에 마우스나 키보드에 입력 값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합니다. 일정 시간 동안. 만약에 사람이 쓰고 있다면 마우스나 키보드에 움직임이 있을 거라고 판단하는 거죠. 악성 코드가. 그게 없으면 그러면 아 이거는 가상 머신이구나 라고 해서 실행을 안 해버려요. 근데 여기에서 끝난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이거를 마우스나 키보드의 움직임을 이런 그 가상 머신 솔루션이 강제로 만드니까 그거를 또 회피하기 위해서 해커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마우스의 움직임이 화면의 한 지점부터 한 지점까지 움직이는데요. 이게 사람은 모니터의 픽셀 상에서 직선을 그을 수가 없거든요. 그죠? 그 많은 픽셀에서 직선을 그을 수가 없어요. 사람은 손이 떨리기 때문에. 근데 프로그램이 마우스가 움직이는 것처럼 만들면 직선을 긋죠. 그러니까 한 지점에서 한 지점에서 마우스가 움직이는데 이게 직선으로 움직이면은 그럼 이건 사람이 한 게 아니고 프로그램이 사전에 프로그래밍 돼서 사람처럼 보이게 한 거다라고 판단해서 또 동작을 안 해버려요. 그래서 저희가 내부 라이센스를 가지고 파이어의 장비가 실제 가상머신이 분석되는 걸 이렇게 화면을 볼 수가 있거든요. 저희 직원들은. 봐보면은 실제 사람이 하는 것과 똑같이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씁니다. 예를 들면은 마우스와 키보드가 움직이는데 마우스가 한 번은 이렇게 천천히 갔다가 한 번은 이렇게 빨리 왔다가 절대 직선으로 안 가고 이렇게 물결을 타면서 갑니다. 마우스 왼쪽 버튼 눌렀다 오른쪽 버튼 눌렀다. 그리고 그냥 단순히 오피스 파일 하나를 분석하기 위해서도 인터넷 익스플로러도 실행하고 크롬도 실행하고 MS 오피스도 실행합니다. 여러 프로그램을 실행해놔요. 그래서 최대한 사람이 쓰는 환경과 비슷하게 만들어요. 심지어는 MS 오피스 같은 거를 실행하면은 문서 파일을 연 다음에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고 페이지를 넘겨요. 어떤 악성 코드는 페이지가 2페이지째로 넘어가야만 실행되는 애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가상 머신을 회피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법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가상 머신 회사들은 가장 사람이 쓰는 것과 동일한 환경을 만들어서 그런 것들을 또 잡아내기 위해서 기술 혁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랜섬웨어형 악성 코드들. 이제 앞으로는 그러니까 또 뭐가 나올지 모릅니다. 그죠? 저희가 이제 계속 이런 것들을 기술 혁신을 통해서 끊임없이 방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또 어떤 형태의 악성 코드가 나와서 또 우리 개인과 기업들에게 피해를 줄지는 알 수 없는 일이죠. 그럼 파이어에이는 이렇게 발전되는 그 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계속 진화하면서 대응을 하고 있느냐? 2004년이면요 IPS라는 개념이 잘 정립되기도 전입니다. 그때 이미 파이어에이는 가상머신이라는 걸 이용해서 멀티플로우 기반의 악성 코드를 탐지하는 엔진의 개발을 시작했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에 전 세계 최초로 이메일로 들어오는 첨부 파일과 URL을 가상머신으로 분석해서 탐지할 수 있는 솔루션을 출시했고요. 그 다음에 2014년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APT 관련 침해 조사를 하는 맨디안트라는 회사를 약 1조 원을 주고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침해 일선에 있는 모든 노하우, 그 공격자들의 정보, 이거를 전부 다 장비에 통합시켰습니다. 그리고 2015년 들어서 2004년도에 발표한 가상머신 엔진의 전체 엔진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2.0이라는 어널리시스 엔진 2.0이라는 걸 발표해서 현재 여기서 만약에 파이어를 쓰고 계시다면 이 엔진들이 다 적용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죠. 2016년 인텔리전스로는 전 세계 최대 인텔리전스를 보유하고 있는 아이사이트를 인수해서 여기에 있는 인텔리전스들을 현재 제품에 모두 통합시키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파이어의 탐지 아키텍처는 크게 5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네트워크 기반에서 저희가 어떻게 탐지를 하느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엔드포인트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세 번째는 클라우드 기반에서 어떻게 탐지를 하고 대응하느냐. 네 번째로는 인텔리전스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다섯 번째로는 요즘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빅데이터와 머신러닝을 어떻게 적용해서 사용할 거냐. 여러분들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전 세계에 있는 파이어아이의 가상머신의 수가 1,100만 개가 넘습니다. 파이어아이로 수집되는 매일매일 수집되는 새로운 악성 코드, 중복 빼고요. 새로운 악성 코드에 대한 정보가 바이러스 토탈보다도 훨씬 많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바이러스 토탈은 사람이 올려야 되지만 파이어아이 가상머신은 자동으로 수집해서 그 정보들을 다 게더링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방대한 악성 코드에 대한 전 세계 최대 DB가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파이어아이가 2년 전부터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머신러닝을 가지고서 그러면 우리가 새로운 CNC나 새로운 악성 코드를 나오기 전에 미리 예측해보자. 그런 알고리즘을 개발하는데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제품군에 대한 거는 제품별로 따로따로 탐지 엔진이 가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 개발되어 있는 모든 탐지 알고리즘과 인텔리전스는 전체 제품을 아우르면서 통합되게 되어 있습니다. 파이어의 플랫폼을 통한 통합 탐지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APT 공격 그룹이 만약에 있다라고 한다면 방어의 최일선에 있는 게 현재는 파이어아이입니다. 아시다시피 MVX라는 저희 가상머신 엔진이라든지 파스라고 하는 저희 원격 관제 서비스라든지 또 가장 중요한 맨디안트라고 하는 침해 대응 전문가들, 이 정보들을 가지고 APT 공격 그룹과 직접 얼굴을 맞대고 있는 게 이제 파이어아이의 솔루션과 전문가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전쟁터라면, 이게 적이라면 이게 소위 돌격 부대가 되는 거죠. 근데 돌격대만 가지고는 전쟁에서 승리를 거둘 수가 없겠죠. 이 돌격대를 뒤에서 받침해 줄 수 있는,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보급 부대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작전을 짜줄 수 있는 전략 부대도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돌격대를 뒤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통합 인텔리전스, 이 통합 인텔리전스라고 하면은 가상머신에서 매일매일 수집되는 수십만 개, 수백만 개의 새로운 악성 코드, 그리고 맨디안트가 조사한 매일매일 조사하는 새로운 APT에 대한 정보, 아이사이트 분석가들이 분석한 인텔리전스 정보, 이런 것들이 통합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빅데이터, 그리고 거기에 맞는 이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하는 제품 개발과 OS 업그레이드,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따로 동작하는 게 아니라 서로 유기적으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인텔리전스 따로, 빅데이터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이 정보들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로드맵을 짜고 그 다음에 거기에 탐지 엔진을 업그레이드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파이어의 탐지 방법이 독보적인가 라고 말씀드린다면, 첫 번째로는 맨디안트입니다. 맨디안트가 왜 중요하냐. 맨디안트가 침해 대응을, 그러니까 실제 침해가 발생한 소니 픽처스라든지 타겟이라든지 이런데요, 이런 데에 침해 조사를 들어가서 조사하는 시간이요 1년에 10만 시간이 넘습니다. 만약에 새로운 APT 공격 그룹의 탐지 기법을 발견하잖아요, 맨디안트 컨설턴트가. 그러면 그 정보는 1시간 이내로 전 세계의 모든 파이어아이 장비에 업로드가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방글라데시 은행이 지금 침해가 받아서 뭐 1,000억인가요? 얼마 피해를 봤죠. 그래서 그 조사를 지금 맨디안트가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가끔 저희한테 이렇게 물어보세요. 야, 그 정보 뭐야? 방글라데시 은행 어떻게 침해된 거야? 우리 좀 알려줘. 근데 저희가 그걸 알려드릴 수는 없고요. 다만 파이어의 제품을 쓰고 계시다면, 그리고 맨디안트가 들어가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 정보는 이미 여러분들이 사용하시고 계시는 모든 솔루션에 그걸 방어할 수 있도록 다 적용이 돼 있다라는 겁니다. 즉 누구도 가지고 있지 못한 정보죠. 방글라데시 은행이 자기네 어떻게 침해됐어, 무슨 악성 코드로 침해됐어, 이거를 신문에 공개할 리 없잖아요. 하지만 그걸 조사한 사람들은 알고 있다는 거죠. 장비에 업데이트가 됩니다. 1시간 이내로. 두 번째로는 가상머신입니다. 전 세계 1천만 개 이상의 가상머신이 매일매일 새로운 악성 코드를 탐지해내고 그것들을 분석해서 장비에 또 업데이트를 시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제로데이 분석팀이 있습니다. 제로데이 분석팀은 지난 3년 동안 전 세계에서 발견된 42개의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어플리케이션에 있는 제로데이 취약점 중에 26개를 파이어아이 장비를 통해서 탐지해서 이것들을 레포트화 시켰습니다. 65% 정도의 저희가 발견율을 가지고, 탐지율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전 세계 발견된 거를. 인텔리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추적하는 인텔 공격 그룹의 프로파일이 약 16,000개 이상이 되고요. 그리고 별도로 APT 그룹으로 분류해서 추적하고 있는 게 전 세계 300개 이상의 그룹을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제품들이, 이런 탐지 엔진과 혁신들이 제품에 실제 어떻게 녹아 들어가고 있는지 그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메일 보안 시스템인 그 이메일 MPS 그리고 EX라는 제품을 여기 사용하시는 고객들도 있으시고 혹은 한 번 정도 들어보신 고객들도 있을 텐데요. EX 제품은 우리나라의 기업에 약 한 100만 개의 계정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수를 현재 보호하고 있는 거죠. 이 EX 제품이 현재 있는 버전에서 상반기가 되면은 실제 7.8이라고 하는 새로운 버전이 나오게 됩니다. 이 7.8이라는 버전에 차세대 엔진들이 대량으로 탑재가 될 예정인데요. 첫 번째로는 멀티스테이지 악성 코드 탐지력이 대폭 강화됩니다. 멀티스테이지 악성 코드라는 거는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첨부 파일이나 첨부 파일 같은데 악성 코드가 들어오는데 이런 행위 기반의 탐지를 회피하기 위해서 이 문서 파일을 열었을 때 악성 행위를 아무것도 안 해요. 악성 행위는 아무것도 안 하고 단지 추가적인 악성 코드를 다운로드만 합니다. 파일 다운로드만 시켜요. 그러면 행위 기반으로 탐지하는 장비들은 그런 것들이 악성 행위, 뭔가 시스템을 파괴하거나 정보를 빼내는 행위 없이 추가적으로 다운로드만 하기 때문에 이걸 악성이라고 판단할 근거가 충분치 않거든요. 근데 실제로 두 번째로 다운로드 되는 파일이 악성 코드 파일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 실제 완벽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이미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엔진을 가지고 이걸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만 더 완벽하게 대응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 EX 7.8에 이제 포함이 되게 되고요. 두 번째는 머신러닝 기반의 탐지 기법이 도입되게 됩니다. 저희가 전 세계에서 수집되는 그 많은 악성 코드, 매일매일 수십만 개, 수백만 개의 악성 코드와 저희가 하루에 분석하는 URL 개수가요. 전 세계에서 가상머신이 분석하는 URL 개수가 1조 개가 넘거든요. 하루에. 그러니까 그 URL들 분석한 값들을 머신러닝 기법을 통해서 악성을 다 정리를 하고요. 정상을 분류를 해서 그거를 장비에 업데이트를 시킵니다. 그 다음에 계정 탈취하는 피싱 페이지를 탐지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 한 번쯤 받아보신 적이 있을 텐데요. 이메일로 이메일 본문에 URL이 딱 포함돼서 와서 그거 눌러서 들어가면은 아이디하고 패스워드 넣으라고 나오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땡땡 은행이면은 땡땡땡 은행 이렇게 한 글자 바꿔가지고 그러면은 내 아이디랑 패스워드를 이제 가로채는 거죠. 이거는 이때까지 많은 회사들이 거의 탐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거 악성 코드가 아니잖아요. 이건 그냥 단순히 사용자를 속이는 거거든요. 비슷한 페이지를 만들어서. 그래서 거의 탐지가 불가능했었는데 이번에 계정 탈취형 악성 피싱 URL을 이메일 통해서 들어오는 것들을 탐지할 수 있는 엔진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머신러닝 기반으로 동작을 하고요. 이 탐지 엔진이 EX에 대폭 강화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EX를 그동안 사용하시면서 중요한 공격이 들어왔을 때 이 공격이 의미하는 게 뭐냐, 공격 그룹이 누구냐, 이런 것들을 알기 원하셨는데
그동안에 이제 저희가 그걸 많이 제공을 못 해드렸었는데 EX를 사용하시는 고객들한테 기본적으로 중요 공격 정보에 대한 인텔리전스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인텔리전스 정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인텔리전스 정보라고 하면요. 실제 이제 EX로 어떤 정보가 탐지되게 되면 옆에 이렇게 스레트 인포라고 해서 주황색 버튼이 뜨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의미하는 건 뭐냐면 이 이벤트가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다. 그리고 우리가 이 공격 방식과 공격 그룹을 파악하고 있다. 파이어웨어가. 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무슨 애드웨어나 PUP 이런 거에 대해서 인텔리전스 정보를 띄우진 않겠죠, 당연히.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어떤 특정 공격 그룹이나 특정한 악성 코드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어서 보시면은 기본적인 그 공격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ATI 포탈이라는 거를 제공해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링크를 옆에 모어 인포라고 되어 있는 링크를 딱 누르게 되면은 저희 ATI 포탈로 들어가서 여기에 대한 조금 더 상세한 정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포탈에는 마찬가지로 이 공격이 전 세계에서 어느 나라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정보들을 한눈에 보실 수가 있고 또 마찬가지로 그렇다면은 이 악성 코드에 감염된 PC에서는 어떤 행위들이 일어날 수 있는지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감염된 PC들을 찾아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IOC까지 이렇게 제공을 해드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HX의 엔드포인트 솔루션이 HX의 차기 버전에도 이따가 이제 이 방에서 좀 더 자세한 세션을 할 텐데요. 이때까지 그 가장 익스플로이 코드, PC에서 일어나는 익스플로이 코드를 가장 잘 잡는 솔루션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이맷이라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근데 마이크로소프트의 이맷과 저희가 이 HX에 새로 추가된 익스플로이 디텍션이라는 엔진을 비교해 봤을 때 거의 2배 이상 혹은 10배 이상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익스플로이 디텍션 엔진의 탐지율이 높은 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가상머신에 적용한 그 제로데이를 탐지하는 그 기술을 그대로 엔드포인트로 이식시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HX에 그 미국에서는 NSA에서 화이트리스트, 그러니까 중요 시스템의 화이트리스트를 적용할 거를 권고하고 있거든요. HX를 이용하시면은 이 화이트리스트 기능들을 그러니까 기존 화이트리스트 기능처럼 실행 못하게 하고 막고 이런 건 아닌데요. 화이트리스트 정책을 위반했을 때 그거를 이벤트화 시켜서 사용자가 즉각적으로 알 수 있게 알려주는 이런 룰들도 함께 제공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 네트워크 포렌식 솔루션인 PX의 차기 버전에는 포렌식 기능에 더불어서 인텔리전스가 포함되게 됩니다. 그래서 PX에서 저희가 이상한 이벤트를 발견하게 되면은 이렇게 중요도에 따라서 이벤트를 나눠서 이렇게 보여주게 되고요. 그 이벤트에 대한 내용 그리고 상세 분석까지 이렇게 제공을 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탭이라는 장비가 이제 국내에는 많이 소개가 안 돼 있는데 클라우드 기반으로 동작하는 차세대 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드밴스드 심. 그럼 마지막으로 파이어아이의 차세대 비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어아이가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갈 거냐? 탐지 엔진이 더 머신러닝 기반으로 더 강화되고 이런 건 다 알겠는데 너희가 그 가까운 시일 안에 그리는 퓨처 로드맵, 그러니까 사용자들 여러분들한테 실제 어떤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하반기에 출시할 솔루션 중에 탐이라는 솔루션이 있습니다. 탐, Threat Analysis Manager라는 솔루션이고요. 이 솔루션이 나오게 된 이유는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NX, EX, HX, PX 이렇게 여러 제품을 쓰는데 이때까지는 다 어떻게 하셨냐면 NX에서 이벤트 뜨면 그거 가지고서 HX 가지고 확인하고 EX 가서 또 확인하든지 네트워크 포렌식 가서 확인하는 이런 작업들을 거쳤단 말이죠. 근데 이거를 한눈에 여러분들이 한 솔루션 안에서 한 화면 안에서 한 번의 클릭으로 이게 침해가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어떻게 들어와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게 해드리는 솔루션입니다. 예를 들어 드리면은 지금 이거는 NX와 HX, PX가 한 회사에 있을 때 어떻게 인테그레이션 돼서 동작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보시면 트로이안 다운로더라는 놈이 이제 발견이 됐는데요. 이 놈이 이제 콜백 이벤트가 이제 발견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탐에서 어떻게 추적을 할 수 있게 해드리냐면은
NX, HX, PX에 있는 저 이벤트에 관련된 정보를 이 탐이라는 솔루션이 자동으로 다 긁어옵니다. 긁어와서 여러분들한테 한 화면을 이렇게 보여드려요. 그러면은 보시면은 로우 알러트, 그러니까 이벤트가 처음에 발생한 건 NX고요. 여기에 대해서 침해가 됐으면은 침해된 내용을 어떻게 침해가 이루어지고 했는지를 실제 이루어졌는지를 HX가 그 정보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관련된 네트워크 패킷, 이 침해와 관련된 네트워크 패킷 정보를 PX가 가져오게 되는 방식입니다. 만약에 모든 솔루션, 파이어의 모든 솔루션을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다면 어떤 것들을 알 수 있느냐? 어떤 사고가 하나 딱 났을 때, 예를 들어서 맥북 1이라는 파일명을 가지고 있는 악성 코드나 어떤 PC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 PC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글로벌 서치라는 걸 하실 수가 있어요. 글로벌 서치에서 저 PC명이나 특정 파일명을 딱 하고 누르면은 뭘 알 수 있느냐? 그 파일이 처음에 어떤 PC를 통해서 들어왔고, 예를 들면은 이메일을 통해서 인사과에 있는 무슨 강과장 PC에 처음에 들어갔고, 거기에서 레이터럴 무브먼트를 통해서 어떤 파일을 내부에 전파시켰고, 이런 것들을 한눈에 파악하실 수가 있습니다. 타임라인 형식으로요. 마지막인데요. 올해 저희가 인수한 되게 의미 있는 회사가 두 군데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아이사이트라고 하는 인텔리전스 회사였고요. 또 하나는 바로 인보타스라는 회사였습니다. 뉴스에 되게 짧게 나갔었는데 이 인보타스라는 회사의 인수를 파이어에서는 굉장히 저희가 가지고 갈 수 있는 차세대 혁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제공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이익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시큐리티 오케스트레이션이라는 건데요. 인보타스는 이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지금 하반기부터 아마 할 겁니다. 지금 굉장히 내부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시큐리티 오케스트레이션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업무 로드가 혁신적으로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조금 줄어드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전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업무 로드가 줄어들게 됩니다. 단순히 이벤트 확인하고 PC 확인하고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이런 과정을 전혀 거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더 이상 장비의 운영자가 아니라 보안의 이벤트를 다루는 이벤트 전문가, 분석가가 되십니다. 이 솔루션을 도입하시게 되면. 그래서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솔루션들이 단편적으로 동작하는 게 아니라 이 솔루션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한 군데로 모아서 가장 큰 시너지를 낼 수 있게 해줍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인보타스를 가지고 실제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인보타스 솔루션을 구매하시게 되면은 인보타스가 가지고 이미 연동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윈도우 액티브 디렉터리, 뭐 파이어에도 있고요. 인케이스, 메가피, 뭐 아크사이트 이런 게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솔루션 중에 파이어 인보타스가 이미 연동이 안 돼 있는 게 있으면 저희가 프로페셔널 서비스를 통해서 연동을 지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API 기반으로 이걸 연동을 해요. 그럼 연동을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엔 뭘 하느냐? 워크플로우를 만듭니다. 오전에 키노트 세션에서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워크플로우를 만드는 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면 이렇게 가정을 해보죠. 여러분들이 파이어의 솔루션을 구매하신 상태예요. 그리고 시만텍의 솔루션도 가지고 계신 상태예요. 그 다음에 아이사이트의 인텔리전스도 구매하셨고 바이러스 토탈의 API도 가지고 계세요. 그러면 이것들의 시너지를 내고 우리의 업무 로드를 줄이는 방법이 어떤 게 있느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보안 장비에서 새로운 URL이나 파일이 하나 탐지됐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때까지는 어떻게 하셨죠? 이제 그런 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직접 바이러스 토탈에 조회해보던지 아니면은 실제 분석을 하던지 이 오탐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오탐이면은 그 PC 찾아내서 뭔가 조치를 또 취하고 이런 과정들을 이렇게 쭉 사람이 매뉴얼하게 하셨죠. 다 이제까지. 근데 인보타스로 워크플로우를 자동화시키면은 파일이나 URL이 들어오면 첫 번째 이거를 이렇게 이 플로우를 드래그 드랍해서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처음에 바이러스 토탈 API를 통해서 URL이나 파일이 들어오면은 바이러스 토탈에서 이게 얼만큼 탐지되는 건지 만들어라. 그 결과를 나한테 알려줘. 그리고 이 결과 이거를 누르고 세부 정보에 들어가면은 그 중에 몇 개가 백신 중에 몇 개가 탐지했을 때 그걸 중요하다고 알려줘. 혹은 우리 백신이 탐지 못하면 중요하다고 알려줘. 이런 세부 사항도 다 디파인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뭔가 된다면은 그 다음에
아이사이트 파트너 같은 스레드 인텔리전스 정보에 이게 있는 정보인지 아닌지 확인해라. 이걸 끝나고 나면은 그럼 그 정보가 예를 들어서 여기 시만텍 백신을 쓰고 있으면 시만텍 백신에는 잡히는 건지 아닌지 자동으로 확인해줘. 이게 끝나면 서드 파티 인텔리전스도 확인해줘. 그래서 이 단계를 거쳐서 나오는 값들이 있겠죠. 그 값들을 가지고 판단하는 로직을 여기다 넣게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스레드 인텔리전스에 포함되어 있고 이렇다면은 그러면 자동으로 침해 사고 조사 케이스를 열어줘라고 이렇게 만드실 수 있는 겁니다. URL도 마찬가지입니다. 파이어의 장비에서 한번 분석해보고 그 정보를 인텔리전스나 바이러스 토탈에서 확인해보고 그래서 이걸 판단한 다음에 예를 들면은 굉장히 침해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침해 조사 케이스를 얘가 자동으로 열어줘요. 그리고 가상머신 분석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면 이거를 자동으로 파일을 가상머신에 던져서 분석 결과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파이어아이가 가지고 있는 이 탐지와 APT에 대응하는 이 로드맵은 크게 이제 몇 가지로 저희가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을 텐데요.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즉각적인 대응을 할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공격 기법은 제가 여기다 매일 하루라고 적었지만 실제로는 매일이 아니고 매 시간, 매 분 변화하고 있습니다. 진화하고 있고. 공격자들이 보안 솔루션들이 업그레이드 돼주고 OS 업데이트 되는 걸 기다려주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빠르게 탐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저희가 갖춰나가는 게 목적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가시성을 확보할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누가 지금 여러분들을 공격하고 있고 그 공격이 여러분들한테 입힐 피해가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을 알아차릴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그리고 인텔리전스를 실시간으로 통합할 뿐만 아니라 시큐리티 오케스트레이션 솔루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실제 장비 운영자가 아니라 보안 전문가 그리고 보안 침해 사고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롤로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저희가 비전을 가지고서 이제 지금 말씀드린 인보타스라든지 아니면 탐이라는 솔루션은 올해 안에 혹은 내년 상반기 안에 실제 여러분들에게 다 출시돼서 선보일 그런 솔루션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저희가 조금이나마 더 빨리 APT라는 공격에 대응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여러분들의 피해를 줄이고 그리고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해드리는 그런데 이제 포커싱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그 질문 사항에 대해서 조금 여러 가지를 올려주셨는데요. 제가 이제 이 중에 한두 개만 뽑아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름을 안 적어주셨는데요. 엔드포인트는 최후 방어선임과 동시에 위협의 베이스라인이 되는 시작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나 PC에 뭔가를 설치하는 것에 거부 반응이 많습니다. 기존에 너무 많은 프로그램을 설치했던 것에 염증이 생긴 건데 엔드포인트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한다는 설득력 있는 한마디는 무엇일까요? 엔드포인트를 가지고서 이제 대응하는 거는 사실은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은 엔드포인트들이 이미 여러분들 PC에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거부감이 많은 거는 이제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저희가 APT와 같은 지능화된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엔드포인트는 설령 그게 굉장히 불편을 초래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최후의 방어선으로 필요합니다. 왜 필요하냐면은 기존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솔루션이 그걸 대체해 준다면 참 좋을 거예요. 예를 들면은 악성 코드가 하나 들어왔어요. 그럼 백신이 지금은 어떻게 하죠? 백신이 악성 코드를 탐지했다 이렇게 딱 띄우죠. 그럼 난 보면서 우리 백신 잘 샀구나 이렇게 뿌듯해하는 거죠. 근데 APT는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어떤 우연하게 악성 코드가 들어오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목표를 가지고 이제 공격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백신이 내가 악성 코드 공격하는 APT 그룹이 99번 악성 코드를 던졌는데 이거 다 잘 막았어요. 99번을. 그러면 와 여기는 보안이 잘 돼 있으니까 이제 그만해야지가 아니고 계속 하는 겁니다. 계속 뚫릴 때까지. 그러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이벤트가 뜰 때 이걸 잘 막았다만 알아서 되는 게 아니고요. 걔가 띄워줄 때 뭘 알려줘야 되냐면 이 악성 코드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여기에 침입했다. 이메일을 통해서 우리 내부까지 들어왔다. 웹을 통해서 들어왔다. 이걸 알아야 그래야
아, 우리는 웹이 취약하구나, 이메일이 취약하구나, 여기에 대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단순히 탐지 엔진을 바꾼 그런 것뿐만 아니고요. 우리한테 취약한 곳이 어딘지를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엔드포인트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요새는 패턴 매칭과 더불어 동적 분석을 한다고 하는데, 동적 분석의 기본 원리가 뭔지 알고 싶다. 이렇게. 동적 분석이라는 거는 가상 머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쉽게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패턴 기반이라는 거는 다른 데서 어떤 악성 코드, 그러니까 사고 정보가 나와야만 그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이게 악성이다 아니다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기업이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나오고 사고가 나면, 그러면 경찰이나 뭐 검찰이나 키사나 거기 가서 그 감염된 PC를 수집한 다음에 거기에서 새로 발견된 악성 코드를 수집합니다. 이게 새로 발견된 악성 코드니까 백신 회사에 쭉 나눠주고 그걸 가지고서 백신들이 업데이트가 되는 거거든요. 그 마치 뭐랑 똑같냐면요. 조금 비약해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그 러시안 룰렛이라는 게임 아시죠? 그러니까 마치 기업들이 이렇게 둥그런 탁자에 쭉 앉아가지고 총에다가 딱 총알 하나 넣은 다음에 돌아가면서 이렇게 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앞에 사람이 만약에 땅 쏴가지고 죽으면 그럼 뒷 사람들은 안전한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 사고가 나야만 거기에서부터 시그네처를 얻어서 업데이트를 할 수 있는 게 패턴 방식이에요. 냉정하게는. 근데 이게 사람이 얼만큼 빨리 대응하냐,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패턴 업데이트가 얼마나 빨리 되냐, 이런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극복하고자 나온 게 이제 동적 분석입니다. 근데 동적 분석 어떻게 하냐면은, 예를 들면은 옛날 왕들이 음식을 먹기 전에 김이상궁이 독이 들어있는지 먹어보잖아요. 그 원리를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실제로 영어로 킹스 테스트라 그래요. 킹스 테스트.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사용자와 거의 유사한 형태의 가상 머신을 네트워크상에 위치를 시켜놓고 사용자한테 파일이 전달되기 전에 그거를 실제 그 가상 머신 안에서 다 실행을 시켜보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실행이 안 되는 악성 코드라는 건 없으니까요. 그 설령 악성 코드가 잘못 만들어서 실행이 안 되면 그거는 엔드포인트까지 내려가도 안전한 거죠. 실행이 안 될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원리로 가지고 하는 게 동적 분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정도 해서 제 발표는 마치도록 하고요. 긴 시간 발표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